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혁명이죠. 제가 8살 때 처음 글자를 읽었는데 그 이전에는 글자라는 것 자체를 아예 몰랐으니까. 8살까지 뿌연 세상에서 살았던 소년. 병원을 찾아 비로소 또렷이 세상을 보게 됐지만 실명이 될 거란 진단도 함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제 옆에 와서 이렇게 무언가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다정한 느낌, 친절한 느낌, 또 상냥한 느낌. 근데 그게 향기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나도 이런 향기를 내뿜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때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했어요. 특수 제작된 안경을 써도 교정 시력은 겨우 0.1. 실명의 두려움과 싸우면서도 끝내 책만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범대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악화된 시력과 함께 교사의 꿈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상생활 할 때 제가 약간 2, 3m 정도 이렇게 보던 눈이 자꾸 나빠져서 이제 사람이 누군지 못 알아보고 얼굴을 잘 안 쳐다보고 그냥 입술 쪽을 쳐다보면서 소리로 이렇게 들으면서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하고 눈을 못 마주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걸 잘 인지를 못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는 더 절망이 컸죠. 깊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나는 꺾지 않았으니까 내 꿈과 희망을. 그런데 내 스스로 내 꿈과 희망을 접었을 때는 진짜 절망이었죠.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에게 세상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비디오 대여점과 꽃집 등 여러 일을 전전하던 어느 날 포기했던 꿈을 다시 이룰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용기를 내 도전한 그는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선생님이 됐습니다. 세상은 아름답구나. 세상은 살만하구나. 내가 이 세상을 꼭 살아내야겠구나.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힘들 때 뭐 사춘기 시절 보낼 때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때 거의 실명하고 30대는 완전 실명하면서 그래도 저를 이렇게 버틸 수 있게 했던 것들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삶을 보고 저의 인생을 듣고 그런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이들의 삶이 매일 분주하게 이어지는 도시. (6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이 중학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수업에 늘 바쁜 교무실. 2, 3학년 국어를 담당하는 유창수 선생님도 수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수업 준비는 조금 독특합니다. 교재를 눈이 아닌 귀를 통해 보기 때문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유창수 선생님은 소리로 글자를 읽습니다. 문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재 내용을 들으며 수업을 정리하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으로도 들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용하고 전부를 따로 들어보니까 바로 삽화나 도표 같은 시각 자료인데요. 그럴 땐 벌써 5년째 업무를 보조해온 용숙 씨의 도움을 받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내용도 분위기도 알 수 없는 그림들. 용숙 씨의 설명을 들으며 실제 교재의 내용을 확인한 뒤에야 수업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특히 발음 수업은 오타 하나로도 잘못된 내용을 전할 수 있기에 더 꼼꼼히 정리하죠.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러 가볼까요? 이번 시간은 2학년 3반 학생들에게 의문 변화를 가르칠 차례. 들어왔으니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8조. 드디어 시작된 수업. 그런데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까요? 키읔 이거 명칭까지 했었죠? 네. 요 입원요라고 썼어. 표기를 이렇게 했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읽냐고 이 사람이 그래서 비읍은 넘어가죠? 이렇게 그죠? 이 번까지 글씨가 보이지 않아 필기가 어려운 선생님. 하지만 다 방법이 있습니다. 교실의 모니터가 칠판이 되고 자판 위에 손가락이 분필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 88쪽에서 한 장 뒤로 넘기고 게다가 교실 뒤편까지 쩌렁쩌렁 울리는 선생님의 목소리는 안 들으려 해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리을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다만 유효가 안 되고 시각장애인 국어교사로는 전국 최초로 일반 학교에 임용된 유창수 선생님. 교단에 선 지 이제 5년째. 수업을 보조해주는 분이 함께 있다고는 하지만 처음 임용될 때만 해도 주변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눈이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대로 장애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 나섰죠. 학생들 앞에서 한 사람의 교사로 온전히 서고 싶은 선생님. 그래서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으로 수업을 준비하곤 합니다. 시팡의 규정에 따라 유음화가 된다.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를 이끌어가고는 한 80% 정도 외운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컴퓨터를 통해서 수업을 준비할 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칠판에 판서를 못 하는데 아이들한테 판서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서 자료를 워드로 작성할 수 있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프레젠테이션으로 띄울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수업 준비 과정에서는 컴퓨터가 저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업할 내용들은 이제 외우려고 노력 많이 하고 깜빡깜빡 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정도 한 20% 빼놓고는 전부 외운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좀 완벽주의자라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이 6반인데 한 반만 빠뜨리면 막 죄 지은 느낌이고 그래서 좀 제 성격 탓으로 좀 그런 좀 결벽증 이런 게 있어요. 오전 수업이 끝나고 이어진 점심시간. 한창 자랄 나이의 아이들. 맛있게 먹었냐 보다 많이 먹었냐는 게 인사가 됐죠. 하지만 선생님도 점심시간이면 아이들 못지않게 배가 고픕니다. 수업 내내 학생들의 작은 반응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이다 보면 체력 소모가 여간 많은 게 아니죠. 다음 수업에서 힘을 내기 위해 든든히 배를 채우는 선생님. 그런데 그냥 보면 선생님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깜빡 잊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식판에 놓인 음식의 위치가 머릿속에 지도처럼 그려진 선생님. 돌발 상황만 벌어지지 않으면 시각장애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주위 사람에게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망막장애라서 수정체나 이런 각막 이런 건
그 좀 정상적으로 보이니까 시력의 상실을 눈치를 못 채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뭐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 같이 길 가다가 막 자기들끼리 뛰어요. 예를 들면 급할 때 아니면 신호등 볼 때, 아차 자기 못 보지?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는데 가족들끼리도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은 장애 또 장애인 이런 것들을 사실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과 이렇게 생활할 때 우리 선생님이 시각 장애인이셔 이 정도 어떤 객관적인 접근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구별이 안 될 경우에는 차별도 없으면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아이들이 익숙해지고 시각장애를 좀 잊어버리는 것 같은 게 다행스러울 때는 그런 뜻이에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선 산책길. 한가득 피어난 봄이 이내 발길을 붙듭니다. 여기 꽃머리 있네 아직. 꽃이 좋아 잠시 꽃집을 운영하기도 했던 선생님. 빛깔도 모습도 볼 순 없지만 선생님은 꽃이 마냥 좋습니다. 향이 다 없어. 없어요? 비염인가 봐. 비염인가 봐. 향이 없어. 얘는 무슨 색깔이라고요? 얘는 핑크색. 눈 대신 코로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져봐야 알 수 있는 꽃. 시력을 잃기 전에 봤던 꽃들을 떠올리며 상상만 하다 보니 가끔은 엉뚱한 일도 생깁니다. 읽어주잖아요. 제가 한 번은 그냥 그때 이 선생님 안 계실 때 저쪽 북도에서 국화를 만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국화 참 예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화가 나는 무심코 국화가 너무 하얀색이 예뻐요 그랬어. 그랬더니 신종 보라색 국화라고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상상한 거였어. 깜짝 놀랐죠. 애들한테도 그렇게 할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내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해서 그걸 얼른 수정 못해갖고 아이들한테 잘못된 것을 전해줄까봐 그런 게 걱정이죠. 선생님은 자신의 실수로 행여 장애인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합니다. 제자들에겐 편견이나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감 중 한 가지 감각만 불편할 뿐인데 그동안 넘어야 할 벽이 너무도 많았던 선생님. 교단에 서게 된 지금 선생님은 그 벽을 조금이나마 낮추고 싶습니다. 선생님 참 시절은 어땠어요? 좀 우울했어요. 이제 활동력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때는 저시력이었거든요. 0.1 정도 교정해서 봤는데 제가 특수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일반 학교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활동성이 떨어지고 또 성격도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친구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좋아하고 좋든 싫든 앉아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 농구 같은 것도 지금도 생각나는데 조금만 하려고 하면 이제 손가락 삐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8살이란 어린 나이에 알게 된 망막세포 변성증. 망막에 이상이 생겨 결국 실명이 되고 약도 수술도 소용없다는 얘기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볼 수 있을 때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최대한 기억해두려 애썼습니다. 뭐 장면으로는 그 어릴 때 시골에서 살 때 그런 장면들 그리고 아버지 젊을 적 사진이 있었는데 그런 거 본 기억들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활짝 웃으시던 기억들 그리고 또 막 해 넘어갈 때 그 노을빛이 참 고왔던 그런 장면들 지금도 기억에 선하죠. 네. 그리고 우리 딸들 이름인 가을 하늘 그 쪽빛도 그립고
우리가 풍덩 빠질 때는 위에서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을 하늘을 쳐다보면 밑에 있는 새가 하늘 위로 쑥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그 가을의 그 쪽빛들, 가을 하늘 그 빛깔도 그립고, 또 맨드라미 그 붉게 이렇게 닭벼슬 모양으로 있었던 그 맨드라미도 그립고. 볼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사무치게 그리운 일. 볼 수 없어 더욱 눈부셨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비가 내려 평소보다 늦어지기 쉬운 등굣길. 하지만 유창수 선생님의 출근 시간은 오늘 같은 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세요. 네, 비가 엄청 오네요. 여름같이 와요. 이제 봄비는 없어졌어요. 내년도 3학년. 1교시 수업을 앞두고 잠시 여유가 생긴 교무실. 함께 과일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유창 선생님이 늘 그 얘기 하셨잖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 너무 이제 미움과 출중하셔서 기가 죽을 수도 있고. 아, 그 생각을 못했구나. 내가.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그다음 처음 오시던 날 그 뒤에 막 그냥 아우라가 막 비치면서. 그게 눈에 보였죠? 그러니까 근데 뻥이 너무 심하다. 우리 비벼야 살아. 선생님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모처럼 지금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본 모습이라니 듣는 사람이 믿을 수밖에요. 선생님의 기분 좋은 말에 주위도 함께 밝아집니다. 맞춰보세요. 한번 드세요. 그죠? 이번 시간은 3학년 국어 수업, 문학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제 정시부 출발 그전에 임시 정부였죠. 그죠? 오늘은 마찬가지로 1960년대 바로 조금 한 10년쯤 앞선 60년대를 배경으로 한 껍데기는 갈아 볼 거예요. 240쪽 폈나요? 네, 잘했습니다. 준비. 껍데기는 갈아. 시작. 껍데기는 갈아. 4월도 알배기와 남고 껍데기는 갈아. 껍데기는 갈아.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갈아.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이 시에서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게 뭘까? 그게 무기는 가라. 좋아. 이거 또 다른 사람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뭘까? 제목만 읽고도 이걸 알 수 있다면 학생들 앞에 설 때마다 선생님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주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왜냐하면 삶에는 의미가 있고 현재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시력을 잃고 절망을 받지만 이젠 똑같은 눈으로 희망을 보는 선생님. 아이들 역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보길 바랍니다. 수업을 마친 퇴근길. 운동 삼아 걷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하세요. 네, 네. 봬요. 내일 봬요. 네. 집에 오면 선생님이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풍기는 냄새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 뭐 태웠는데? 아이고 뭐 태우셨어? 어디 못해. 냄새를 안 지키니까 적당히 처리하세요. 작년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느라 집안 살림에 신경 쓸 여력이 없던 아내. 요즘 들어 요리에 도전 중입니다. 제가 원래 결혼하고 계속 저기만 해서 직장 생활만 해서 살림을 잘 안 하셔서
네, 안 해봤어요. 유창수 선생님이 교단에 서기 전까지 생계를 책임져 온 아내. 부부의 인연은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맞선 자리에서 남편을 처음 본 뒤 2시간 만에 결혼을 결심했던 성식 씨. 어린이집을 꾸리느라 진 빚 때문에 봉지살로 끼니를 이을 때도 많았지만 단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눈은 나쁘다. 근데 공부는 잘했다. 저는요, 제가 꿈꾸던 이상형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얼굴, 그때는 이렇게 그 머리에 이렇게 깻잎머리하고, 아니, 그 얼굴에 깻잎머리하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웃겼어요. 이 사람은 안 보이니까 그 이제 후배가 해주는 대로 그대로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웃기더라고요. 근데 얘기하는데 신앙도 많이 통했고, 그리고 똑똑한 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먼저 한 거는 다름이 없죠.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났는데 그거에 대한 뭐 후회를 한다던가 이런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애는 정말 불편할 뿐이지 그렇게 크게 뭐 틀리거나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한편 저녁이 준비될 동안 선생님은 운동에 열심입니다.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뒤 운동을 열심히 하려 마음먹었죠. 하지만 밖에서 하는 운동은 쉽지 않아 이렇게 틈틈이 집에서 운동을 하곤 합니다. 죽기 싫어서 하는 건데 죽을 수도 있겠네. 건강 관리 열심히 하시나 봐요. 해야 돼요. 이제 나이 40 넘으면서 배도 나오고 또 혈압도 좀 더 높게 나오고 또 다른 지병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애들 옆에 오래 있고 싶어요. 딸들 예. 지금 좀 귀찮고 힘들어도 나중엔 좋은 결과가 올 것을 믿기에 선생님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립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우리 큰딸 오네요. 어서 와 가라. 큰딸 가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했어? 어? 상담했어? 한박사 못 봤는데. 올해 중학교 2학년인 가을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의기소침해 보이네요. 수업을 했는데 앞서 나가는 그럴 때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알고 보니 오늘 진로 상담을 하고 고민이 많은 모양입니다. 인간답게 살아야지. 돈이 없고 사회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나라의 규범을 따라서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거라고. 만약에 많고, 우리가 돈이 사회적으로 많고 높으면. 사회적으로 높았으면 이런 걸 대학 졸업장을 딸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만들어가야지. 안 되지. 진로에 대한 생각을 조목조목 펼치는 딸의 얘기를 듣다 보니 그만 말문이 막힌 선생님. 그러니까 아빠는 할 수 있어. 학교에선 말 잘하는 국어 선생님이지만 딸 앞에선 그저 아버지일 뿐입니다. 나의 길은 항상 하나였어. 뭔데? 돈. 그래. 강적을 만나가지고 지금. 참. 근데 네가 엄마 아빠도 생각하고 가족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동의하는데 근데 그냥 학교에서 자라면서 생각할 게 점점 많아지는 가을이.
앞으로도 딸이 고민할 때면 늘 귀 기울여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들은 거야. 근데 걔가 학원에 다녀온 둘째 딸 하늘이까지 온 식구가 밥상 앞에 둘러앉은 저녁. 함께 모이면 웃음도 이야기도 끊이지 않는 이 시간이 선생님은 참 좋습니다. 양이 뭐 나를 갖다가 매면하셨어. 샌드위치랑 전치국수랑 맛있랑 김치. 맛있겠다. 우리도 주스 나왔어. 레드 주스. 우린 감귤 주스. 우리 까르보나라 떡볶이하고. 자기는 뭐 먹었어? 아 건망증. 내가 오늘 이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기억이 안 나갖고 약통을 들고 뭐라고 했냐면 이건 위장약을 먹을 게 아니다. 치매약을 먹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지금 점심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오늘 스파게티. 블락한 거 아니야? 아니 친구 두 딸과 아내가 있어 사소한 일도 행복이 되는 저녁. 그런데 가을인 아빠의 건망증이 걱정되나 봅니다. 마늘빵 바게트. 선생님을 꼭 빼닮은 가을인 철이 들면서 더욱 아빠를 따릅니다. 뭐 나왔더라? 그쪽도 만만치 않네. 우리 스파게티 나왔잖아. 어렸을 때는 아빠가 눈 안 보이는 게 싫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지 않아서.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아빠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아빠도 만약에 아빠가 저를 부끄러워하면 제가 상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러지 않을까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남들과 다르지만 그래도 많이 다르진 않으니까 그냥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보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롤모델이고 그냥 저희 아빠라서 좋아요. 볕 좋은 휴일. 온 가족이 다 함께 휴양림으로 나들이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마다. 추억을 만들어야 된다는 나의 강력한 고집에 의해. 근데 맨날 여기만 와요. 여기에 추억밖에 없어. 사실 선생님에게 나들이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딸이 어른이 되기 전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딸들도 잘 알기에 괜한 어리광도 부려봅니다. 다 누구? 다 아빠한테만 관심 있는 거야. 그치. 네, 저 못생겼어요. 왜? 몰라요? 아빠가 이쁘다고 안 해요? 네. 나 진짜. 야 하늘아. 사과할까요? 반성할까요? 야, 뭐 반성하네. 아니 내가 너한테 맨날 예쁘다 그러면 니네가 안 예쁘다고 했지. 내가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안 믿지 내가 안 믿는다고 말씀드렸잖아 네가 지금.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럼.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이쁘다. 다 그거 쟤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쁘다고. 우리가 예쁘다 그러면은 뭐 네. 고슴도치 엄마라고 그러고 뭐 우리 가을이 때도 가라 너 그 정도면 공부 잘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내 성적표를 보고 얘기하라고 다 보고 얘기하는데 막 안 믿어. 자기들이 막 안 믿어. 아빠만 그렇다고 막 그래요. 그건 사실이야. 줘봐. 어? 아빠만 그렇다 그러고 아빠가 막 시각장애인이라서 안 보여서 그렇다 그러고 막 그렇게 막 우기고 막 그래. 나를 웃겨요 웃겨서. 이쁜데 가을이랑 하늘이 이쁜데 왜 이렇게 안 믿어? 봐봐. 눈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해. 니네 예쁘다고. 아닌 것 같아. 거울도 안 보지. 눈으론 볼 수 없는 행복. 하지만 행복에 모습이 있다면 그건 바로 곁에 있는 가족일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나들이에서 돌아오는 길, 집 근처에 있는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매번 아들 가족이 올 때마다 상다리가 휘도록 음식을 차리는 어머니. 당신 밥숟가락은 뜨는 둥 마는 둥 아들에게 하나라도 더 먹이려 애를 씁니다. 얼른 먹으라. 우리 이쁜 며느리 이쁜 아들 손자들하고 밥 먹은 게 맛있다. 많이들 먹어라. 손이요. 네.
둘째 남자로. 아, 반찬도 알록달록하고 정말. 어머니 앞에선 괜히 농담이 많아지는 아들. 그동안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았던 어머니를 알기에 한 번이라도 더 웃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인 아들이 앞을 못 보는 게 당신 탓은 아닐까 싶어 늘 애통해 하셨습니다. 사남 일녀 중 셋째 아들인 창수 씨.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어머니에게 창수 씨는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점점 시력을 잃어가면서 절망했던 아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머니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곤 했습니다. 밤낮으로 울었지만 울기만 하지 뭐 약도 없고 어떻게 우리 준양반들 한 번은 내가 내 눈 바꿔주면 안 돼 그랬지. 그런 게 안 돼 이 사람 안 돼. 그럴 수만 있으면 내가 밤새 바꿨네. 안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 안 되는 줄 알았지. 뭐 병원 뭐 가봐도 뭐 소용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울며불며 사는 게 있네. 그 울었단 말 어디다 다야. 저야 말할 게 뭐 있어. 얼마나 저야 뭐 맨날 자살하려고 하고 그랬겠지. 나도 자살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발자에 있어야지 못하더라고. 아이고 세상은 자꾸 좋아지는데 우리에게는 저런 걸 못 보고 산다. 아들이 글자를 못 보니 자신도 글자를 못 읽는 척하며 살았던 어머니. 아버지가 된 지금 그 마음을 더욱 이해합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내 자식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면 어떨까. 제가 정말 절망을 이겨내는 것, 또 사막을 건너는 것,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내 자녀가 그랬다면 정말 이겨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은 항상 그런 답답함이나 절망, 그리고 어떤 좀 죄책감, 한스러움을 평생을 이고 오신 분이거든요. 저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좀 내려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시각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한편에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한 사람의 몫을 해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그런 마음, 그런 어떤 무거운 한숨이나 죄책에서 조금 좀 빠져나오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어머님한테.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만 나오세요 이런 말씀도 해드리고 싶고. 다시 시작된 월요일. 말은 글자를 잘 생각해봐. 창 떠올렸어 머릿속에. 창의 첫 소리가 뭐야? 치읓. 가운데 소리는 아. 이 천장이라고 딱 치면 오늘은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받아주기로 합니다.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물어보면 10개든 20개든 알려주고 싶은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은 교과서의 지식보다 더 큰 걸 가르치고 싶습니다. 누군가 넌 왜 다르냐고, 왜 문제냐고 물어도 짖지 않을 것. 장애가 있어도 처지가 어려워도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걸 말입니다. 진심은 통한다 했던가요? 이런 선생님의 마음을 학생들도 잘 압니다. 처음에 유창 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유창 쌤이랑 수업을 하고 나니까 몸만 불편하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유창 쌤이 장애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떠드는지도 막 한 번에 딱 다 알아내시고 그럴 때 보면 되게 신기하고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이고 밝아요. 유머도 많고. 그러니까 그 말이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우리들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본다.
이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장난치고 그럴 때도 많이 있거든요. 보면 수업 시간에. 근데 그런 것들을 지도하시는 과정이 제가 볼 때 굉장히 감동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이 내가 안 보인다고 나를 이렇게 일부러 골탕 먹이는 건 아닐까 속상해 하실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데서 전혀 안 하시고 오히려 그거를 또 애들하고 같이 즐기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고 해결해 나가니까 좀 그런 모습을 속에서도 아이들을 또 어떤 장애라는 것이 단지 그냥 뭐 불편한 것 뿐이고 다른 것 뿐이지 전혀 아이들도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걸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참 정말 대단하신 선생님이다. 또 같이 하늘께서 근무하게 되는 거가 또 저희들에게는 또 좋은 경험인 거죠. 사실은 이런 분 어서 만나 뵙기 쉽지 않아요. 정말.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마주한 희망의 빛. 어둠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금. 선생님은 이제 그 빛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서 교직에 왔고 직업을 구했어요. 지금 내 모습이 우울하다, 또 화가 난다, 또 막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것 다 지금 순간에 느끼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이 상황이 영원히 끝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물론 제 얘기도 요즘 선생님들은 항상 하는 얘기, 또 잔소리 시작이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나의 삶과 나의 말이 병치될 때 아이들은 또 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가르치는 거,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